엄마 국어입니다. 10분 동안의 수능특강 독서 2023학년도 26쪽 개념 2-3 제목이 특이한 필론주의 철학 지문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철학 지문은 이 사람들 철학이잖아. 인간의 삶에 대해서 추상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해 온 사람들. 그럼 그 어려운 단어들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이 글 5분 길어야 8분 정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철학 이론을 100% 이해하고 수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죠. 그러면 출제자들은 도대체 이 어려운 철학을 왜 출제할까? 맨 끝에 써놨는데 우리의 수용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 더하기 1 이런 간단한 문제를 접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접할 수도 있다고. 마침 오늘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하는 날인데 어떤 대통령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울릴 것이냐 이거 우리 머리로 잠깐 동안에 생각해가지고 판단 내릴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출제자들이 의도하는 건 이런 어려운 낱말들이 나왔을 때 뭐 필연주의, 뭐 회의주의, 명증성 이런 어려운 말들을 어느 정도 네가 수용할 수 있냐? 캐파가 되냐? 그릇이 되냐? 그리고 이 그릇에다가 잘 나눠 담아가지고 문제로 나왔을 때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집어넣을 수 있냐? 이게 국어 영역이에요. 그 철학 지문을 풀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한다? 그 많은 철학을 언제? 경제를 풀기 위해서 경제 자체를 공부한다? 말도 안 되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릇, 그 다음에 그릇에다가 잘 나눠 담을 수 있는 분류 능력. 이게 국어 영역에서 원하는 거지. 그러려면 뭐라고? 특히 독서 영역은 기출에 있는 내용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덧붙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EBS, 왜? 50% 반영이니까. 그 정도까지 공부하면 충분히 수능 풀 수 있게끔 굉장히 재수없는 얘기인데 수능날 아침 9시가 되면 항상 출제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첫 마디가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풀 수 있도록 출제한다. 그 출제위원장은 거의 대부분 박사님들이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뭐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나?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수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여튼 의도는 그렇다. 그래서 철학 너무 쫄지 말고 그냥 저스트 국어 영역 한 단락에 뭐 하나의 핵심 내용을 찾고 그것들을 연결하고 마지막에는 이해하고 암기 이러면 국어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너무 쫄지 말고 너무 싫어하지도 말고 가봅시다. MP라는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하더라. 첫째는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 독단주의자. 둘째는 인식이 불가능하다. 셋째, 미리 펼쳐왔는데 이 글의 제목이 필론주의야. 회의주의, 필론주의. 진리는 못 찾아냈는데 언젠가는 찾을 거다. 얘는 아예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언젠간 찾을 거다. 지금은 없다. 이거의 제목이 필론주의니까 얘만 기억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필론주의자는 명증성, 뭔가를 밝게 증명하는 이런 성질이 중요하다. 어떤 명제가 있으면 반드시 대립되는 명제가 있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P가 있으면, P가 있으면 반드시 not P도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맞는지 아무도 모르지. 예를 들어서 박상준이
존잘남이다 라는 P가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마누라 입장에서는 이거 맞는 명제. 근데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뭐야 이거. 근데 어디가 진실인지는 확실하진 않지. 그래서 필원주의자들 뭐냐? 판단을 유보하자. 저 문제는 판단을 유보했더니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 아, 그런가 보다. 자, 필원주의자가 판단을 안 내린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를 구분해가지고 없는 상태는 동의가 가능하다. 우리는 국어 영역이에요, 지금. 아, 판단을 유보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동의가 가능하다고. 이 정도는 연결할 수 있어야지. 됐지? 판단 유보했더니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졌더니 평화가 오고 동의가 되더라. 얘네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건 현상만, 뜨겁다, 차갑다, 맛있다 이런 현상만 인정하더라. 자, 그럼 얘네들이 거부하는 건 뭐냐? 인정하는 거는 현상. 거부하는 거는 객관성. 꿀이 달콤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진짜 달콤한가? 이거는 알 수 없더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객관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론 체계가 없고 대신 현상은 인정하니까 지침은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지침은 네 가지가 있다. 1번 자연의 지도, 2번 감성 충동, 3번 법과 관습, 4번 기회와 기술. 앞에서도 1, 2, 3 분류했었고 뒤에서도 지금 1, 2, 3, 4 분류했었고 이런 애들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머릿속에 위치만 저장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위치 확인해갖고 맞다, 틀렸다 판단만 되면 되니까. 자, 그럼 빈칸을 채워봅시다. 맨 처음에 아까 이런 거 뭐라 그랬지? 1, 2, 3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바로 달려가가지고 확인. 아, 이런 애들은 독단주의자라고 했지? 그 다음에는 아카데미 철학자. 얘네들은 뭐라고? 불가능하다. 마지막에 필원주의자들은 진리를 찾는 거는 실패. 근데 계속 찾는다. 요게 필원주의자. 자, 끝에 있는 삶의 지침.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자연. 두 번째가 감성. 세 번째, 법과 관습. 그래서 경건한 건 좋은 거고 불경한 거는 나쁜 거다. 기회와 기술. 이거를 얻게 되면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더라. 자, 선생님 미리 좀 아까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써놨어요. 철학이거나 또는 어떤 질문 보면은 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나왔을 때 사람이니까 당연히 궁금해. 왜? 새끼들은 왜 도대체 진리를 추구하지 않지? 얘들은 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지? 국어 영역은 왜를 묻는 게, 왜는 뭐라고? 왜는 탐구 영역에서 하는 거야. 사회탐구, 과학탐구. 우리 국어 영역은 뭐 주어진 걸 그대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니? 여기까지가 국어 영역이에요. 자, 그럼 한번 외워봅시다. 이 글은
제목이 필연주의였고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명증성이 중요하대. 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얘가 내렸어, 안 내렸어? 판단을 안 내렸지. 그랬더니 뭐가 된대?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 그리고 뭐래? 동의하는 건 되더라. 어떤 거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꿀은 달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왜? 왜 현상만 뭐가 없어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동의하게 되면은 뭘 얻을 수 있다고? 일상의 삶에 대한 지침 4가지 1, 2, 3, 4를 얻을 수 있더라. 끝. 독해하면서 이 정도를 끄집어내고 머릿속에 담은 다음에 문제를 출제된 문제 쳐다보면 1, 2, 3, 4 선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읽어내세요.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